2023년도 1학기 두 번째 콜로퀴움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수. 네, 오늘 발표해 주실 분은요, 경희대 응용수학과의 김정우 교수님이고요. 김정우 교수님 전공 분야는 PD, 편미분 방정식이고요. 먼저 소개를 드리면요, 2016년에 서울대에서 학사를 받으셨고 2019년 8월에 서울대에서 박사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3년 반 만에 박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보통 석박 통합으로 하면은 기본 5년 그 이상 걸리는데 3년 반 만에 받으셨고요. 그리고 서울대와 고등과학원 연구원으로 계시다가 2022년 9월, 작년 9월에 경희대 응용수학과 교수로 부임하셨고요. 2019년에는 베스트 닥터럴 디그리 테시스 어워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서울대 자연과학부하고 그다음에 SO1 두 군데서 받으셨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활발하게 연구를 하셔서 40여 편의 논문이 벌써 있으세요. 네,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먼저 연사분을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원래는 이제 강연 끝나고 질문을 받는데 저는 좀 부탁을 드렸어요. 사전에 비법을 좀 알려달라고.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3년 반 만에 박사를 받으셨는지 그 노하우를 저도 좀 배우려고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유, 예, 뭐 노하우랄 거는 딱히 별로 없고 제 생각에는 그냥 뭐 운이 제일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뻔한 대답을 그냥 알겠습니다. 예. 또 뭐 있으신가요? 아유, 뭐 열심히 다 뻔한 얘기입니다. 열심히 하고 뭐. 네, 알겠습니다. 예.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봐서 알아내는 게 있으면은 어떻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광고하면 여기 학생들 만났으니까 그 경희대 수학과 공식 채널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구독자가 몇 명 안 돼요. 58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 좀 해주시면은 사실 네 좋을 것 같고 거기서 정보도 많이 있거든요. 취업 정보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이렇게 강연해 주셨을 때 거기에 영상을 올릴 텐데 좀 구독자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좀 죄송스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올려주시고 또 오늘 김정우 교수님은 그 영상을 공개해 주신 걸 동의해 주셔가지고 오늘 공개 영상으로 올릴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Mathematical Models in Nature and Society인데요.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소개해 주신 이상준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초청해 주신 수학과 모든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매스메리컬 모델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수학적 모델이라고 부르는 건데 특히 이제 우리 자연이나 아니면 사회 현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수학적 모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뭐 가능하면 최대한 어렵지 않고 수식은 최대한 배제하는 선에서 처음에 이제 어떤 것들을 하고 매스메리컬 모델이라는 게 뭐고 매스메리컬 특히 모델링이라는 게 뭐 하는 거냐 라는 것에 대한 얘기와 또 매스메리컬 모델의 예시들 그리고 어떤 것들을 매스메리컬 모델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매스메리컬 모델이 뭐냐를 물어봤을 때 사실은 저도 매스메리컬 모델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본 적이 딱히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매스메리컬 모델은 뭐 ODE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셨던 상미분 방정식이나 PD, 편미분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그냥 시스템이지 모델이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매스메리컬 모델에 대해서 강연을 하면서 조금 제가 더 찾아봤습니다. 매스메리컬 모델이 뭐지? 이렇게 찾아봤었는데 그 얘기를 좀 해드리면은 우리 세상이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뭐 작동하는 원리나 아니면 작동하는 방식이 굉장히 이제 서로 연관관계도 깊고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어가지고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다른 관계들이 있는지 다양한 관계들이 있는지를 보고 싶은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매스메리컬 모델이란 거는 그러한 굉장히 복잡한 사회 현상이나 자연 현상들을 굉장히 간단하게 심플리파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당연히 이제 매스메리컬 모델이니까 어떤 수학적인 그 도구들, 방금 말씀드린 뭐 편미분 방정식이나 아니면 상미분 방정식, 또 뭐 이런 미분 방정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다른 수학적인 도구들을 이용해서 이런 실제 세계에 있는 현상들을 저희가 단순화시켜 가지고 만드는 것을 매스메리컬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매스메리컬 모델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복잡한 시스템, 그죠? 복잡한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하거나 또는 이제 이해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매스메리컬 모델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학적 모델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수학자니까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응용수학, 어플라이드 매스에서도 당연히 이제 매스메리컬 모델을 쓸 거고, 또는 자연과학, 뭐 물리학이나 생물학 또는 이렇게 생태학과 같은 자연과학에서도 우리가 매스메리컬 모델을 많이 사용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엔지니어링, 예를 들면 이제 제어 이론이라고 부르는 컨트롤 시어리가 있고, 또 최적화,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를 가장 뭐 최소화하는 점이 어딘지, 최소화하는 값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옵티미제이션, 또는 뭐 더 나아가서 요새 많이 연구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같은 경우도 크게 보면은 매스메리컬 모델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이런 경제학이라든지 사회학 또는 뭐 정치학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매스메리컬 모델을 이용해서 관련된 사회과학 분야들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매스메리컬 모델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매스메리컬 모델이 왜 이런 매스메리컬 모델들, 수학적 모델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매스메리컬 모델, 수학적 모델은 우리가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좀 단순화시켜서 복잡한 시스템들을 단순화시켜서 수학적인 말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반대로 이 단순화된 시스템을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되면은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뭐 완벽한 이해는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어느 정도의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제 이유일 거고요.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그러한 매스메리컬 모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상미분 방정식을 만들었다 하면은 그런 미분 방정식을 뭐 수치적으로 푼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손으로 푼다든지 이런 식으로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더 나아가서 그런 예측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런 예측을 통해서 그러면은 예측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측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겠죠.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뭐 예를 들면은 뭐 가장 효율적인 어떤 방법을 찾는다든지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이제 행동을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하면은 수학적 모델링은 이해하고 그러니까 복잡한 컴플렉스 시스템,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자연 현상이나 사회 현상들을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굉장히 강력한 툴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더 찾아보면서 그 매스메리컬 모델에 우리가 매스메리컬 모델들이 어떤 걸 매스메리컬 모델이라고 부르고 또 왜 매스메리컬 모델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어떤 모델들이 있는지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먼저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모델들에는 크게 이제 이런 두 가지의 분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겠죠? 네,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이렇게 디터미니스틱하고 스토캐스틱한 모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델이 디터미니스틱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모델을 딱 세워놓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있는 대로 behavior of the system can be predicted with certainty.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을 세워놓으면은 그 모델로부터 모든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모든 걸 알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디터미니스틱 모델이라고 부르고, 반대로 스토캐스틱 모델은 당연히 반대니까 그런 어떤 일종의 랜덤네스, 여러분들이 뭐 확률 변수를 배우셨으면은 확률 변수들을 도입을 해서 우리가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일정한 확률로, 어느 확률로는 이제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고 다른 쪽으로는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고, 이런 식의 어떤 크게 디터미니스틱하고 스토캐스틱한 모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다르게 나누는 방식이 컨티뉴어스하고 디스크리트한 걸로 나눌 수 있는데요.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시 이제 계속 제가 미분방정식 전공이라서 미분방정식 얘기만 되는데, 미분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간이 연속적으로 흐를 때 어떤 방정식의 솔루션을 찾는 거죠. 그죠? 그런 식의 모델은 우리가 컨티뉴어스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말을 하자면은 어떤 시간이나 공간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변하는 그런 모델들을 우리가 컨티뉴어스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이제 디스크리트 모델이라는 것은 둘 중 하나라도 둘 다 디스크리트 할 수도 있지만은 시간이나 공간에 대해서 딱딱 어떤 예를 들어서 시간이 n번째 시간이 있으면은 그 다음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n 플러스 1번째 시간, n 플러스 2번째 시간 이런 식으로 디스크리트하게 시간이 변하든지, 아니면 공간도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R2나 R3처럼 연속적인 공간이 아니라 예를 들면 격자 위에서 우리가 본다든지, 그런 식의 어떤 디스크리트한 모델들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마르코프 체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디스크리트 모델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스메리컬 모델에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그런 분류법이 있고요. 주로 하는 거는,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거는 이제 PD나 ODE 같은 것들은 컨티뉴어스 하면서 디터미니스틱한 이런 어떤 모델들을 많이 다룹니다. 네, 조금 왔다 갔다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매스메리컬 모델에 어떤 것들이 있고 왜 중요한지 배웠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스메리컬 모델을 만들고 싶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매스메리컬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현상을 정해야겠죠. 그냥 가만히 눈 감고 있다가 이런 모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어떤 현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를 찾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어떤 자연 현상이나 사회 현상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모든 어떤 경우에 대해서 다 고려를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썸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무시를 하거나 어떤 것들을 다 무시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런 것들로 이제 어썸션을 이제 넣는데, 어떤 말이냐 하면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어떤 변수들 또는 이제 그 변수들에 대한 우리들의 가정, 예를 들어서 이것들은 우리가 무시할 수 있어, 작으니까, 아니면 이것들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들이 아니야, 상수야,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정한 변수들을 통해서 모델을 진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모델, 특히 이제 어떤 방정식이라든지 또는 법칙들을 특정화시켜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모델을 구체화해서 이제 개발하는 거고요. 개발하면 끝나느냐? 물론 그렇게만 하면은 이제 매스메리컬 모델의 의미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모델을 만든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우리가 실제로 손으로 풀어보면서 이 모델을 테스트를 해봅니다.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하고 싶었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만들어낸 모델이 진짜 관찰했던 그 데이터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시뮬레이션들이 잘 일치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본 다음에 이제 잘 맞지 않아요. 우리의 가정들이 잘 맞지 않아서 좀 오류가 있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델을 다시 리파인하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임프루브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가정을 좀 조절한다든지, 아니면은 이퀘이션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이퀘이션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하면은 이퀘이션을 조금 조정하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을 수정하는 방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쭉 돌면서 우리가 모델에 대한 리파인을 하고 모델을 이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킨 다음에 최종적으로 모델이 만들어지면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이 모델을 가지고 어떤 예측을 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이제 이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매스메리컬 모델을 만들고 또 이거를 사용하는 어떤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를 들어서 매스메리컬 모델을 어떻게 개발하고 적용하는지를 한번 보면은 굉장히 이제 유명한 매스메리컬 모델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인구의 증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상미분 방정 시간에 봤을 수도 있는데 어떤 인구의 증가를 모델링하고 싶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t일 때 population, 우리 인구의 사이즈를 pt라고 그러고 인구의 증가율을 r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변수의 설정이겠죠. define variable이 되는 거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약간 그런 내용들이 인구의 증가율은 그러니까 인구의 변화율은 현재 있는 인구의 사이즈에 비례하겠죠. 인구가 많을수록 점점점 빨리 증가할 거고 더 많이 증가할 거고 인구가 작으면은 그 증가하는 그 양이 적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인구 증가율에 비례해서 같이 이제 증가가 될 거다. 그럼 그거를 우리가 수학적인 언어로 쓰면은 이런 미분방 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인구의 증가율은 현재 인구와 인구 증가율의 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손으로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풀어보면은 PT가 그런 식으로 지수함수로 증가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아니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익스포넨셜리 증가하는 함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맞겠지만은 우리 인구가 이렇게 한없이 무한대로 커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잘못됐어요. 우리가 데이터를 살펴보고 파퓰레이션 사이즈에 대한 실제 데이터를 살펴봤더니 그렇지 않고 알고 봤더니 뭔가 이렇게 점점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수렴하더라라는 것을 데이터로 관찰할 수 있겠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모델을 수정을 하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단순히 증가율 곱하기 어떤 현재 인구가 아니라 어떤 carrying capacity라고 부르는 한계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델링을 해야지 좀 더 현실적에 맞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정제된 그런 모델을 얻게 되면은 이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인구 예측을 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지 그런데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매스메리컬 모델에 대한 간략한 소개였고, 그래서 이제 어떤 매스메리컬 모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 그러면은 우리가 매스메리컬 모델 쓰인 Nature and Society인데 어떤 예시들이 있는지, 굉장히 다양한 예시들이 있는데 어떤 예시들이 있는지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떤 분야에서는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한번 간략하게 제가 아는 선에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자연과학에서 어떤 굉장히 많은 사실은 일부만 가져온 겁니다. 굉장히 일부만 가져온 거고 자연과학에서는 어떤 다양한 매스메리컬 모델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유체역학 우리가 어떤 공기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물의 흐름 같은 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스메리컬 모델들을 굉장히 많은 모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중에 유명한 것들이 가스 다이내믹스를 기술하는 볼스만 이퀘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유체, 우리 물의 흐름을 나타내는 오일러 이퀘이션이나 가스도 마찬가지고 오일러 이퀘이션이나 나비에스토크스 이퀘이션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퀀텀 메카닉스, 예를 들면 슈레딩거 방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양자역학을 기술하기 위한 매스메리컬 모델들 중 하나입니다. 또는 이제 생태학, 우리가 이제 어떤 에코시스템의 움직임을 예측하거나 이해하기 위해서 매스메리컬 모델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천문학에서 별이나 아니면 은하의 움직임, 굉장히 큰 스케일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퀀텀 메카닉스는 굉장히 작은 그냥 미시적인 그런 스케일에서 모델을 하는 거고 애스트로피직스는 굉장히 큰 스케일에서 우리가 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스케일에서
매스메리컬 모델들을 도입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이런 바이오피직스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를 잠깐 얘기를 하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플루이드 메카닉스에서는 어떤 매스메리컬 모델들을 사용하는지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린 볼츠만 이퀘이션은 우리가 어떤 가스 다이나믹스의 움직임을 기술하는 건데, 그 입자의 어떤 가스 입자의 분포를 나타내는 probability density 펑션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런 F라는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설명을 하지 않을 거고, 그냥 이런 식으로 이 가스 다이나믹스의 움직임을 편미분 방정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또 유체, 물의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 나비에르스토크스 이퀘이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굉장히 유명한 문제 중 하나죠. 이 나비에르스토크스 방정식의 솔루션을 구하는 문제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시간 t이고 포지션 x일 때 어떤 유체, 물의 벨로시티를 u라고 부른다면 이 벨로시티 u는 다음과 같은 편미분 방정식을 만족합니다. 얘도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얘도 매스메리컬 모델의 어떤 일종이 되는 거죠. 예시가 되는 거죠. 그림이 그래서 뭐 물 또는 뭐 유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니면 뭐 여러분들 혈관 속에 흐르는 피라든지, 아니면은 꿀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굉장히 어떤 점성이 큰 유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공기의 흐름 같은 것들도 다 유체인데, 이런 것들을 다 모델링할 수 있는, 각각이 다 다르겠지만은 물론 모델링할 수 있는 편미분 방정식 또는 수학적 모델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생태학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어떤 모델들 중 하나가 프레이 프레데터 모델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는 이제 로트카 볼테라 모델이라고 부르는 건데, 어떻게 주어지는 거냐면 얘가 이제 두 개의 우리 에코시스템에서의 두 종에 관한 어떤 파퓰레이션에 대한 그런 모델인데, 하나는 먹이, 프레이 모델, 먹이에 대한 모델인 거고, 먹이에 대한 거고, 하나는 포식자에 대한 모델.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먹이의 어떤 파퓰레이션을 X라 부르고 포식자의 파퓰레이션을 Y라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먹이의 어떤 그 변화율은 포식자가 없으면은 엄청 늘어나겠죠.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겠죠. 아까 우리 인구의 증가처럼 봤듯이. 또는 포식자 같은 경우에는 먹이가 없으면은 빨리 감소를 할 거예요. 잡아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식의 이제 모델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만약에 먹이랑 포식자가 서로 만난다면, 이렇게 XY라고 크로스텀이 있는 거는 만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만나게 되면 우리가 먹이는 줄어들게 될 거고 포식자는 배부르게 먹을 거니까 증가하게 되겠죠. 굉장히 간단한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 위에 있는 거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이런 토끼와 여우의 그 존재 개체수에 대한 어떤 리얼 데이터를 나타낸 것이고요. 아래에 있는 거는 이 로트카 볼테라 모델 또는 프레이 프레데터 모델을 통해서 예측한 그런 퍼퓰레이션의 변화입니다. 보시면은 당연히 이제 정확하게 같진 않지만은 어느 정도 유사한 모습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태학에서의 어떤 포식자랑 먹이의 그런 퍼퓰레이션 관계를 우리가 간단한 상미분 방정식으로 모델링할 수도 있습니다. 네, 공학에서는 또 이제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제어 이론, 우리가 어떤 뭐 예를 들면 자동차를 제어한다든지, 자동차의 바퀴를 제어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로봇팔, 뭐 요새 많이 도입되고 있죠. 어떤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로봇팔 같은 것들을 제어한다든지 하는 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학적 모델을 도입을 해서 이런 것들을 문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시어리에서도 많이 나오는 매스메리컬 모델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그 밖에도 우리가 뭐 재료공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렉트리컬 인지니어링, 전기공학에서도 우리가 다양한 모델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예시 중 하나가 뭐 컨트롤 시어리에서는
굉장히 어떤 간단한 예시 중 하나인데 이런 것들을 뭐 카트폴 컨트롤 프로블럼이라고 부르는데 그림으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1차원상에 주어진 이런 카트가 있고 카트에는 이런 막대기가 달려 있어요.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카트를 잘 밀고 당기면서 이 막대기를 넘어지지 않게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제어 시스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로만 하면은 굉장히 어렵지만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미분방 정식을 통해서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우리가 특정한 공학적인 목표가 있을 때에도 이런 식의 매스메리컬 모델링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문제를 이렇게 수학적 모델로 바꾼 다음에 이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제어를 찾는 거죠. 그래서 옵티멀 컨트롤 같은 것도 이런 수학적 모델링의 일부 예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뭐 약간 뭐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은 가져와 봤는데 또 이제 우리가 최근에 핫했던 게 어떤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것도 굉장히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산업의 일종인데 배터리의 어떤 충전과 방전에 대한 모델도 우리가 있어요. 뭐 DFM 모델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 자세한 얘기는 안 할 거고 그래서 우리가 배터리 모델링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방전되는 것도 우리가 PDE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할 수 있다. 굉장히 이제 이런 심플한 형태를 가진 모델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회과학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매스메리컬 모델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에콜로지일 수도 있는데 우리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전염병 같은 것도 우리가 매스메리컬 모델을 통해서 쉽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뭐그 금융시장,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수학적 PDE나 ODE를 통해서 우리가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포테이션 모델링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에피데믹 중에서는 굉장히 어떤 유명한 모델 중 하나가 또 이제 SIR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이제 S라는 거는 우리가 전체 우리 감염될 수 있는 아직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의 파퓰레이션인 거고 I는 이미 병에 감염된 사람들, 확진자들이죠. 확진자들에 대한 수인 거고 R은 완치자들의 수입니다. 그랬을 때 가장 이제 기본적인 어떤 전염병의 메커니즘은 다음 것 같겠죠. 그래서 만약에 아직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확진자랑 접촉을 하게 되면은 확진자는 이렇게 늘어나고 아직 병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은 줄어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니까. 또 병에 감염된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병에서 회복해가지고 우리 면역을 가지게 될 거예요. 면역을 가지게 되면은 이렇게 회복자로 올라가게 될 거고 확진자는 감소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굉장히 간단한 SIR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전염병의 어떤 발생이라든지 아니면은 확진자 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뭐 정확하게 들어봤지는 않겠지만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감염자가 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이런 그래프 많이 보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이뮤니티를 가진 사람들도 완치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네, 마지막으로 금융시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블랙쇼얼즈 이퀘이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방정식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이걸로 이제 제가 알기로는 노벨 경제학상도 받은 사람인데 이거는 이제 콜옵션이라고 부르는 어떤 특정한 그 금융 상품에 대한 가격을 얘가 이제 결정해주는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금융 상품이 있을 때 얘를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대충 찍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정확한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 콜옵션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어떤 콜옵션의 가격을 V라고 그러고 뭐 이런 변수들이 있는데 그럼 콜옵션의 가격은 이런 블랙쇼얼즈 이퀘이션이라고 부르는 평미분 방정식을 따른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링할 수 있다 알려져 있다는 게 아니라 모델링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유로피안 스톡 옵션에 대한 어떤 가격을 그래프로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제로 가격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